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편 해설 들어갑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는 과제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제, 2과제. 1과제는 적산 문제입니다. 점수는 20점에 해당이 됩니다. 2과제는 배관 작업을 해서 조립하는 문제가 됩니다.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죠. 점수는 80점입니다. 이 적산 문제는 총 도면이 32종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조립에 대한 것은 도면이 9가지 유형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걸 응용해서 다른 형태로 사이즈나 이런 것을 또는 배관의 부품 모양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이 주어진 도면을 그대로 출제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산 문제에 관련된 32가지 도면을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산 문제 20점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배관 조립은 이 적산 문제와 별도의 도면을 주어져서 배관을 직접 조립하는 문제입니다. 점수는 80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됩니다. 필기시험 때 배관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배관에 대한 기호들이 나오죠. 그 기호들을 해석을 해서 적산 문제를 푸는데요. 이처럼 도면이 주어지면은 답안지 별도의 표에 부품 명칭 그리고 이 부품에 대한 규격 그리고 이러한 부품이 몇 개씩 있는지 수량을 적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표가 빈칸이 아니고 중간중간 비어있는 빈칸에 알맞는 부품명이나 알맞는 부품 규격 그리고 수량을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손쉬운 요령은 왼쪽 상단부터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확인해서 적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이패스는 나중에 적는다. 그렇지 않고 위쪽 적었다 아래쪽 적었다 다시 오른쪽 갔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문제를 풀면은 본인 스스로 어느 부품을 적었는지 또는 빠진 부품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문제를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정한 패턴을 정해놓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배관 도면을 해석해 보면 원이 그려진 부분은 수직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흔히 배관에서 말할 때 설입자, 배관이 세워져 있다. 윗상차, 위쪽으로 세워져서 올라와 있는 부분을 평면도로 표시한 것이죠. 평면도는 천정 위쪽에서 바닥 아래쪽으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온 배관을 이처럼 동그라미를 그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삼각투상법으로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엘보우 부속이 있고요. 위쪽에 엘보우 부속. 그 다음에 사다리꼴 모양의 부싱, 광경을 줄여주는 부속이죠. 그 다음에 엘보우, 밑에 엘보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천정 쪽에서 아래쪽으로 쳐다보는 도면 모양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배관의 사이즈도 이처럼 실선 위에 적혀 있는데요. 밑에 쪽에 있는 배관 사이즈는 25A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배관은 20A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은 25A에서 20A, 배관의 광경이 줄어져 있죠. 강관의 배관 규격은 32A, 보통 도면에서 출제되는 것은 32A까지는 출제는 안 되고 실제로 배관 조립하는 80점 도면에는 32A가 나옵니다. 그런데 적산 문제에서는 강관의 사이즈가 25A, 그리고 20A, 그리고 간혹 15A, 또 동관 같은 경우는 20A의 동관이 나오기도 하고 15A 동관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관과 동관은 영어 표기로 기호로 강관은 SPP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고요.
스틸 파이프, 강철로 만들어진 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뒤쪽에 영어가 붙어 있는 것은 그 배관의 용도를 뜻합니다. 플럼빙 또는 파이핑, 배관 작업을 뜻하는 플럼빙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동관을 표시할 때는 동관의 구리를 나타내는 원소기호 CU, 그 다음에 관, 파이프를 나타내는 P 붙여서 이렇게 CUP라고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1번 도면을 보면 중간에 바이패스 부분에 CUP 적혀진 부분이 동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동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의 부품은 동관을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필요하죠. 따라서 부품 명칭을 적을 때 이쪽은 동관 연결하는 부속이다. 그 다음에 SPP로 쓰여져 있으면 이쪽은 강관을 연결하는 부속이다. 그리고 강관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선이 하나씩 이렇게 꺼져 있다는 것은 나사를 조립하기 위한 부속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부품 명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입체적으로 이 올라온 부분을 지금 삼각투상법으로 해서 그려놓은 이 도면을 참고를 하면 중간에 부싱이 한번 들어가서 관을 줄여주는 건데요. 25에서 20으로 한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그리고 밑바닥과 위쪽에 있는 이 엘보우 두 개는 지름이 그냥 같고 위쪽에 올라와서 배관 사이즈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밑에 쪽에 있는 부속품은 90도로 꺾어져 있는 엘보우, 엘보로 쓰셔도 되고 엘보우로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모범 해답으로 하면 엘보까지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90도 엘보우. 이게 부품 명칭이죠. 그러면 규격은 25A, 25A를 연결하는 것이니까 규격은 25A가 됩니다. 90도 엘보우가 부품명, 25A가 부품의 규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엘보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90도 엘보우. 그리고 사이즈는 25A. 그리고 그 옆에 부싱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90도 엘보우, 규격 25A. 그리고 밑바닥에 하나, 공중에 올라와서 하나, 개수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품은 부싱이 되고요. 부싱은 배관의 관경을 줄인다. 필기시험 때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싱은 반드시 부속품 속에, 부속품 안쪽 나사가 나 있는 앞나사 부분에 끼워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품 옆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부싱은 사이즈가 25A, 큰 것 적고 작은 것 적고. 뭔가 지름이 다른 것을 적는 방법은 큰 규격을 먼저 적고 곱하기 적고 작은 규격을 적습니다. 그래서 25A 규격을 20A로 줄여주는 부품이기 때문에 25A 곱하기 20A.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파이프가 20A로 그 다음에 배열되어 있고 밑바닥에도 역시 규격이 20A로 적혀 있어요. 따라서 전체 관경의 변화가 없죠. 위쪽에 올라와 있는 엘보와 밑에 쪽에 배관이 되어 있는 이 엘보 자체가 관경의 변화가 없이 규격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품 명칭은 90도 엘보우, 규격 20A가 되겠죠. 수량 2개가 되겠죠. 공중에 하나, 밑바닥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기호는 T죠. 여기까지가 T입니다. 이게 T. T인데 규격을 살펴봐야겠죠. 명칭은 T죠. 자, 그러면 이 T가 세 군데의 구멍 크기가 다 같은지 또는 다른 구멍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규격을 보고 파악합니다. 20A, 20A.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동관의 20A.
일단 동관과 강관의 규격이 같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이 광경을 줄여주는 레듀시아라든지 부싱이라든지 이런 부속품 종류가 아니고 그냥 연결하는 부속입니다. 따라서 모든 광경이 세 군데가 다 같죠. 따라서 T의 규격은 이 T의 20A 규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T 밑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선 하나와 이렇게 까맣게 점이 찍혀져 있죠. 선 하나는 나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점이 찍혀 있는 것은 납땜을 의미하죠. 그러면 부품명이 나사와 납땜이냐? 그건 아니고요. 한쪽에는 나사가, 겉나사가 순나사가 깎여 있고 한쪽에는 동관을 삽입을 해서 납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납땜하는 부분이 삽입이죠. 안쪽으로 삽입하는 거예요. 나사는 겉나사가 나 있는 거죠. 따라서 동관의 부속품을 표현할 때 겉 모양에 따라서 C형이다 또는 F형이다 또는 M형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필기시험 때 나왔을 겁니다. C형으로 된 것은 부품 안으로 동관을 안으로 삽입할 때 C. 그 다음에 F나 M은 뭐냐? 부품에 나사가 깎여 있는 모습이 부품 안쪽으로 나사가 깎여 있으면 F, 부품의 바깥쪽으로 나사가 깎여 있으면 M, 그렇게 말합니다. F와 M은 물론 M이 수컷, 암수 표현할 때 수컷, 메일 약자고요. F는 피메일, 암컷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사 부분이 안쪽으로 앞나사가 깎여 있으면 F, 밖으로 깎여 있으면 M인데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F는 안 나오고 M으로 나사가 깎여 있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철제 부속에 이처럼 T로 되어 있는 부속품에 동관을 바로 끼울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강관을 나사를 깎아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 이쪽에는 동관이기 때문에 동관을 나사를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관을 접합시키는 별도의 부속품이 필요한데 이 T 안쪽으로 나사를 조립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동관을 이처럼 끼워서 이 부분을 납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부품의 모양이 안으로 삽입해서 납땜, 이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겉에 나사가 깎인 부분을 주철제 T라는 부속품 속에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M이죠. 따라서 이 부품의 명칭은 선 하나에 점이 찍혀져 있는 이 부품은 어느 곳이든 CM형의 부품이 됩니다. 이 형태는 CM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기능상의 명칭은 뭐냐? 강관과 동관, 이처럼 서로 재질이 다른 이종관을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른데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 어댑터 그렇게 말합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콘센트에 플러그 끼우잖아요. 그런데 바로 핸드폰을 일반 플러그 끼워서 연결하면 충전 안 되죠. 핸드폰 큰일 나죠. 220V의 전압을, 또 전류값이 다를 겁니다. 핸드폰에 적합하게 전류와 전압을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있죠. 어댑터죠. 충전 어댑터. 이처럼 동관과 강관이 서로 다른 관이 어댑터라고 하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부속품을 사용한다. 어댑터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부속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부속 보겠습니다. 부품의 명칭은 90도 엘보이죠. 90도 엘보. 그 다음에 관경을 확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의 관경을 확인해서 부속품의 규격을 정하는데요. 이쪽에 관경이 적혀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관경이 안 적혀 있죠. 여기는 적혀 있고요. 그러면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속품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관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관경이 같을 때는 보통 생략을 해도 같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또한 이 45도로 되어 있는 부속품, 이 45도 엘보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생산될 때 45도 부속품은
이경 부속이 없습니다. 거의 동경입니다. 지름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배관이 20A. 그 다음에 45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배관의 규격도 20A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90도 엘보 규격은 이쪽에 연결된 구멍의 크기가 배관이 20이니까 20. 이쪽은 역시 배관이 20이니까 똑같이 20이죠. 따라서 이경 엘보가 아니고 그냥 엘보이죠. 각도는 90도이기 때문에 엘보는 반드시 각도를 앞에 표기를 해야만 됩니다. 엘보는 90도 엘보, 45도 엘보, 60도 엘보 이렇게 해서 세 종류가 생산이 되죠. 따라서 엘보 부품은 각도를 반드시 앞에 표기를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엘보는 명칭인데 각도 표시한 거죠. 90도 엘보 그리고 규격 20A죠. 그 다음에 여기는 45도 엘보가 되겠죠. 규격 20A. 45도 엘보 20A.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나비 넥타이처럼 된 것은 밸브를 나타내는 겁니다. 밸브 중에서도 슬루스 밸브.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진한 점이 칠해져 있다. 그러면 글로브 밸브.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에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볼 밸브. 그리고 영어로 N자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non return valve. no보다도 더 강한 부정이다. non return. 거꾸로 되돌아오는 것은 막아준다. non return valve. 그래서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적사 문제에 나오는 밸브 종류는 네 가지가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슬루스 밸브, 글로브 밸브, 볼 밸브, 체크 밸브. 이처럼 밸브 종류와 그리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이 기호는 유니온 기호입니다. 유니온. 필기시험에도 나왔던 배관편에서 배관 기호의 유니온 이음이죠. 유니온. 그래서 유니온이나 밸브나 또 시험 문제 여과기도 간혹 출제가 되는데요. 여과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45도 엘보우 45도 부속품 그리고 중간에 적혀 있던 동관을 연결하는 CM 어댑터 이러한 부품들은 이경 부품이 없습니다. 원래는 동경만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공개된 도면 가운데 45도 엘보인데 45도 이경 엘보가 출제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된 배관의 사이즈가 다르게 표시가 된 거죠. 시중에서는 45도가 다르게 생산이 된 이경 엘보는 구하기가 어렵죠.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45도가 이경인 경우는 한쪽이 크고 한쪽은 작아요. 그러면 45도 엘보는 지름이 같은 걸 사용하고 작아지는 쪽에 부품의 규격을 줄여주는 부싱을 보통 이처럼 연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이니까요. 혹시 45도는 일반적으로는 이경이 없고 동경만 있다. 지름이 같은 부속품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 명칭입니다. 슬루스 밸브. 배관 기호를 보고 부품명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규격은 연결된 파이프의 사이즈를 보고 규격을 정합니다. 20A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속품의 규격은 20A. 유니온 규격 20A. 이 모양은 T죠. T인데 규격 확인할 필요가 있죠. 강관의 규격이 20A 또 규격이 25A 서로 다르죠. 다를 때에는 앞에 이경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경 T 규격은 25A 큰 거 적고요. 곱하기 작은 거 20A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T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거 T인데요. 연결된 배관이 한쪽은 25A, 한쪽은 20A의 강관이 연결되어 있죠. 지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뭘 표시한다? 이경. 그리고 규격 표시 25A 곱하기 20A.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적는다는 거죠. 자, 이 부품은 잠깐 여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부품은 한쪽에는 강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강관이죠. SPP. 자, 혹시 혼동되니까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한쪽은 COP, 동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관과 동관을 연결하는데 중간에 유니온 기호가 있죠. 이제 많이 혼동하기 쉬운 게 이게 선 하나에 점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CM 어댑터고 그러면 선이 두 개 남는데 이게 플랜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부품은 없어요. 생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해석을 이게 줄 세 개가 꺼져 있는 게 유니온인데 유니온은 유니온인데 한쪽이 점이 찍혀 있어서 납땜을 할 수 있는 기호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유니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쪽에는 동관을 삽입해서 납땜을 해서 연결하고요. 한쪽에는 강관을 바로 나사 결합을 하는 유니온이 있는데 이러한 부품을 절연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절연 유니온. 절연 유니온 그러면 명칭이 절연, 뭐 전기 안 통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누전이 되지 않도록. 근데 왜 명칭이 유니온의 앞에 절연이 붙었느냐? 보통 이처럼 재질이 다른 이종관이 결합이 되어 있을 때에는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온화 경향이 큰 쪽, 생활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부식하기 쉬운 쪽에 배관이 있고 부식이 잘 안 되는 배관이 있어요. 강관과 동관이 연결되어 있으면 강관 쪽이 빨리 빨갛게 녹습니다. 동관은 잘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강관 쪽과 동관 쪽이 부식이 되는 정도가 다른데요. 그 이유는 부식이 된다는 것은 화학적으로는 산화된다는 의미이고 산화가 된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이 되거나 또는 전자를 뺏기는 반응을 말합니다. 전자를 뺏기는 것, 전자가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를 뺏기는 것을 보충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관공학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전기를 이용해서 부식을 방지한다. 그래서 전기 방식법 그렇게 이야기하고 에너지 관리 필기에서도 간혹 그런 문제 나옵니다. 취급 안전관리편에 단원에 보면 부식을 방지하는 법, 약한 전류를 통해 준다. 또는 보일러에 아연판을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아연에서 아연이 스스로 전자를 내놓으면서 자기 스스로 사그라들죠. 아연이 먼저 부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구리하고 강관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강관 쪽이 먼저 부식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CM 어댑터처럼 되어 있는 납땜하는 부품과 주철로 되어 있는 부품 사이에 절연 패킹이 들어가요. 성면과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전류를 통하지 않는 패킹이 하나가 끼워집니다. 그래서 절연 유니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규격은 20A가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사이즈가 20A죠. 자, 그리고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모양의 부품이 있죠. 분명히 다른 부품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엘보우와 같은 모양이죠. 맞습니다. 엘보우예요. 엘보우. 출발점 엘보우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각도는 90도죠. 90도 엘보우죠. 그러나 이쪽에 있는 부품은 선으로 꺼져서 나사 결합이 된다. 강관을 연결하는 부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CUP, 동관이 적혀져 있어요. 이처럼 동관이 적혀져 있는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관의 부속품 형태에 따라서 C형, F형, M형 또는 FTG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배관을 부속품 겉으로 삽입하는 거, 겉으로 끼우는 것은 FT지. 동관을 부속품 속으로, 안으로 삽입하면 C. 그 다음에 부속품 겉으로 나사가 깎여 있으면 M. 부속품 안쪽으로 나사가 깎여 있으면 F.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납땜 기호가 있는데 동관을 부속품 안으로 삽입을 하는 형태로 납땜을 합니다. 그래서 C.C 또는 C 곱하기 C 또는 점 생략하고 C 그렇게 해도 되고요. 부속품 적을 때는 C 곱하기 C 이렇게 오리지널로 적어도 되고 C.C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관 부속품 명칭은 정확하게 C 곱하기 C 90도 엘보우. 그 다음에 규격은 20A가 되겠죠. 이처럼 전반적으로 전부 다 부품의 명칭을 도면에 적었는데요. 시험장에서도 이처럼 하나하나 부품을 적어도 됩니다. 도면에 적고 그 다음에 답안지 표에 작성된 그 표를 한 칸 한 칸 확인하면서 같은 부속품이 나오면 이제 수량만 증가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90도 엘보우 20A 2개. 그 다음에 90도 엘보우 20A. 벌써 3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적을 때, 답안이 적을 때는 부품 명칭 90도 엘보우, 규격 20A. 수량은 2개에 하나 합했으니까 3개가 되겠죠. 이걸 두 줄로 적는 게 아니고 부품이 같은 것은. 지금 적혀 있는 부품은 개수가 여러 개가 있죠. 이걸 다 한 줄 한 줄씩 그 개수가 가령 10개다. 그러면 10줄을 적는 게 아니고요. 같은 부품의 규격 명칭이 있으면 생략하고 수량에다 더해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도면부터는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면 2번 유형입니다. 지금 원으로 그어진 부분은 공중으로 수직으로 쭉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품 전체가 이쪽까지 다 수직으로 올라와 있는 입상관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배관이 이쪽은 이렇게 돼서 공중으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밑바닥에 엘보우, 위쪽에 엘보우, 그리고 중간에 삼각형 기호가 레듀샤라고 했죠. 레듀샤. 그리고 엘보, 밑바닥에 엘보 해서 45도 엘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강관 규격 확인합니다. 이쪽이 20, 그리고 위쪽도 배관이 20. 그런데 이 기호들은 엘보우가 2개가 연결될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부속품의 엉덩이가 보이는 거죠. 동그랗게. 자, 그러면 엘보우가 2개가 들어있는 거죠. 규격이 그러면 도중에 변했느냐? 그건 아니죠. 강관의 규격이 똑같이 변경이 없이 SPP 20A, SPP 20A 규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부속품 명칭부터 적습니다. 부속품의 형태는 엘보우. 엘보우는 3가지 각도가 있기 때문에 각도 반드시 표시해야죠. 90도 엘보우. 밑바닥에 하나, 위쪽에 하나. 자, 2개가 있죠. 그리고 규격은 얼마? 20A. 그리고 삼각형으로 그어진 이 부품의 명칭, 이것은 레듀샤 또는 레듀셔 해도 되고요. 영어로는 reduce, 줄이다, 축소하다 라는 거죠. ER 붙여서 reducer입니다. 영어 원 발음은 reducer. 그런데 부품 명칭을 reducer 이렇게 잘 적지를 않죠. reducia 또는 reducia 보통 많이 적고요. 또는 같은 명칭으로 적을 때는 이런 부품은 양쪽으로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통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소켓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름이 다르죠. 20A와 15A. 그러면 이경 소켓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레듀샤로 적어도 되고 이경 소켓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격이죠. 큰 것과 작은 것 연결돼 있을 때 큰 것 먼저 적고 작은 것 나중에 적고 그래서 20A 곱하기 15A.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인데요.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이처럼 공중에서 배관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도면이 이게 평면도 그림이고요. 그리고 연결된 배관 규격 보면 위쪽도 배관이 15, 아래쪽으로 내려와서도 15이죠. 엘보우 두 개가 다 모두 광경의 변화가 없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부품 명칭 90도 엘보우. 엘보우는 반드시 각도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규격 15A. 수량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5도 엘보우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연결되어 있는 강관 규격 보면 15A, 15A. 그러면 여기 사이즈는 없죠? 배관에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45도의 엘보우 부속품은 이경이 없습니다. 지름이 다른 부속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공개되면 뒷편에 보면은 45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경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부속품은 부품명 45도 엘보우. 그리고 규격은 연결되어 있는 배관 규격 확인해서 15A. 수량은 하나, 둘 연달아서 같은 부속품이죠. 자, 그리고 줄 3개 있는 거 유니온이죠. 유니온. 규격 15, 15 연결되어 있죠.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경 부속품이 생산이 되지 않는 부속품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규격을 보고 한쪽만 적혀 있더라도 다른 쪽이 생략이 되어 있더라도 그 한쪽의 파이프 규격을 보고 사이즈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이 T입니다. 이건 T죠. 그리고 이 부품은 부싱이죠. 부싱. 부싱인데 수험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 뭐 확인하고 가령 SPP 20A, SPP 15A다. 부속품 명칭 적고 규격을 확인할 때는 연결된 배관 보고 확인해라고 그랬다. 선생님이.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죠. 왜? 20하고 15로 적혀 있으니까 T를 20A 곱하기 15A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규격이 다르네? 또 그래서 이경이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T에서 규격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규격을 줄여주는 게 부싱이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죠. 그러니까 부싱에서 줄여주는 거죠. 부싱의 규격이 20A 곱하기 15A의 규격이 되고요. 이쪽에 연결된 T는 그냥 연결된 구멍들이 전부 다 동일한 지름이죠. 똑같이 다 20A라는 겁니다. 즉 이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 15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2번 도면의 부속품의 명칭 그리고 규격 그리고 또 수량 이런 것을 모두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3번 도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도면 3번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부품명을 확인하죠. 엘보우. 이건 부품명이죠. 엘보우는 3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엘보우는 반드시 각도 표시해야 됩니다. 90도. 그 다음에 규격 확인인데요. 연결된 배관의 규격을 보고 부품의 규격을 정하죠. 15와 15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그냥 지름이 같은 거죠. 지름이 같을 때는 이경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격은 15A. 자, 그리고 삼각형 등장하죠. 이게 뭐죠? 레듀샤 또는 이경 소켓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레듀샤는 광경을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 먼저 적고 20A 곱하기 작은 쪽 15A. 그 다음 등장하는 부품 T죠. T. 연결되어 있는 배관의 규격 확인합니다. 20, 이쪽도 20. 이쪽도 다 20이죠. 구멍의 크기가 모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경 표시 없이 그냥 동경일 때는 한 번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20A. 자, 그 다음 부속품 엘보우죠. 엘보우는 각도 표시해야죠. 몇 도? 90도.
그 다음에 규격 확인 20이냐 밑에 20 똑같습니다. 이경이 아닌 거죠. 따라서 동경일 때는 이경 쓰지 않습니다. 규격은 20A. 자, 그 다음 부속품입니다. T죠. 규격 확인합니다. 관관이 25, 22 연결되어 있네요. 지름이 다른 거죠. 그러면 T 앞에 뭘 또 써야 되죠? 이경. 이경일 때는 규격을 큰 거 곱하기 작은 거 25A 곱하기 20A. 그 다음 등장하는 부품 유니온이죠. 다음은 유니온. 유니온은 이경 부속이 없습니다. 한쪽의 배관의 간경 25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배관의 사이즈가 없다고 그래서 못 쓰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지름이 똑같습니다. 25A. 그리고 이게 T죠. 이 T 부분인데 이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T인데 연결되어 있는 이쪽은 관관의 지름을 확인하면 25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T는 이 두 개의 T가 약간 다른데 첫 번째는 요 부분은 전부 다 같은 동경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경 T라고 하는 경우는 서로 마주 보는 쪽은 지름이 같고 가지 뻗은 분기가 되는 쪽만 사이즈가 줄어요. 이걸 이경 T라고 합니다. 물론 T 가운데에서 간혹 한쪽이 레드샷처럼 이처럼 확 줄어가지고 세 군데가 모두 사이즈가 다른 삼경T라고 하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 삼경T일 때는 그냥 중간에 이처럼 부싱 같은 것이 없이 이 표시된 게 전부 다 다르게 써져 있는 거죠. 뭐 25, 배관이 여기는 20 연결되어 있고 이쪽 배관은 15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지름이 한자로 지름 경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다르다 그래서 삼경T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쪽에 한쪽에 구멍이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마주보는 쪽도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 뻗은 쪽, 분기가 되는 쪽은 같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속품은 25로 마주보는 쪽은 같고 이쪽은 20A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T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사이즈 25A 곱하기 20A. 그리고 나오는 부품이 부싱이죠. 부싱 사이즈 얼마? 이쪽 구멍이 25였는데 관지름이 15짜리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25A에서 곱하기 15A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부품 유니온. 배관 연결된 거 규격 보고 부품의 규격 15A. 이건 엘보우죠. 엘보우 명칭이고 엘보우는 각도 표시해야죠. 90도 엘보우. 자, 그 다음에 규격 배관 확인하죠. 여기까지 15, 여기도 15 같은 거죠. 그래서 15A. 관경 변화 없이 그냥 한 번만 적으면 된다고 그랬죠. 15A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처럼 도면에 전부 다 부품 명칭을 확인했죠. 자, 다음 도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공개 도면 네 번째, 4번 도면입니다. 자, 왼쪽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입체적인 모양으로 평면도를 입체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밑바닥에서 엘보우 올라오고 공중에서 엘보우가 있죠. 근데 밑바닥에 연결된 배관이 25A 사이즈고요. 공중에 연결되어 있는 관관의 규격은 20A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배관의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두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밑바닥에 있는 엘보우에서 관경이 변화되어서 올라온 경우, 그리고 공중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두 번째로는 밑바닥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공중에 떠 있는 엘보우가 관경이 변화된 경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입상관 부분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배관의 사이즈가 25로 그대로 올라와서 20으로 변경될 경우가 있고, 또는
25로 올라오다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배관 자체가 여기에서 20으로 바로 바뀌어서 공중에서 그대로 20이 연결되는 경우가 이처럼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는 부품이 어떻게 될까요? 25에서 25니까 밑바닥에 있는 부품은 그대로 지름이 변화가 없는 90도 엘보우 25A가 되고요. 공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엘보우에서 광경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이경 엘보우 또는 각도 정확하게 표시해서 90도 이경 엘보우 사이즈는 25A 곱하기 20A 이렇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겠죠. 자, 두 번째, 입상관의 배관 규격이 20으로 바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밑바닥에 있는 게 이경일보가 되겠죠. 90도 이경일보. 규격은 25A 곱하기 20A. 그리고 이제 배관이 2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와 있는 엘보는 그대로 20A로 똑같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공중에 있는 엘보우, 90도 엘보우 규격은 20A. 자, 첫 번째 경우와 답안지, 두 번째 경우의 답안지.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표에다 뭘 작성해야 되느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공개 도면은 이처럼 입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입상관 부분을 절단해서 측면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추측을 해볼 뿐이죠. 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수험자 입장에서 이처럼 혼동되는 이런 부분의 부품은 대부분 현재까지 출제된 경향으로 보면 미리 표에 빈칸이 아니라 작성이 되어서 이미 표기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수험자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봅니다. 강관이 20A, 밑바닥에도 20A, 공중에 있는 배관, 밑바닥에 있는 배관. 자, 이렇게 공중으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엘보우의 광경의 변화가 없죠. 따라서 부품 명칭 90도 엘보우. 규격은 20A. 수량은 공중에 하나, 밑바닥에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 T죠. 연결된 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경, T, 이경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규격은 25A 곱하기 20A. 연결된 강관의 지름을 보고 부품의 규격을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 유니온이죠. 규격은 25A. 자, 그리고 이건 원이 아니고 이처럼 반원, 원을 잘라놓은 거죠. 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다 45도의 부속품을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일 때 이렇게 그립니다. 따라서 이것도 45도 표시고요. 45도 엘보라는 거죠. 공중에서 바라본 거. 즉, 이 부분은 배관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 공중에 올라오고요. 수평으로 갔다가 45도로 갔다가 다시 45도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밑바닥이 떠 있는 거죠. 공중으로. 45도 엘보고요. 규격은 25A, 파이프를 확인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여기까지도 강관이 25A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5도 부속품은 대부분 이경 부속품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45도 구간이기 때문에 다 배관이 동일하게 25A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이쪽도 25A니까 즉 밑바닥에 있는 것도 25A, 공중에 있는 배관도 25A.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20이나 15로 다른 걸로 또 줄였다가 다시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배관은 그런 엉터리 같은 배관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동일하면은 위쪽, 밑에 쪽 동일하면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도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90도 엘보우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규격은 25A. 수량은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전체 돌면서 부품의 명칭을 확인했습니다. 4번 도면에 이어서 5번 도면 해설하겠습니다. 자, 공개 도면 5번 다섯 번째 도면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부품명 확인하겠습니다. 엘보우, 각도 적죠? 90도. 자, 그런데 규격이 서로 다르죠? 왜? 연결된 배관이 25에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0도 이경 엘보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경을 앞쪽에 적냐? 이경 90도 엘보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이경 엘보우 자체가 부품명이고 앞에 각도를 제일 앞에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90도 이경 엘보우. 사이즈, 배관 확인해서 적는 거죠. 25A 곱하기 20A. 자, 삼각형 모양 환경 줄여주는 부품이죠. 레드샤. 연결되어 있는 배관 확인해서 적죠. 20A 곱하기 15A. 그리고 선 하나에 점 찍어진 것, CM 어댑터라고 그랬죠. 사이즈 15A. 동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 두 개 찍혀진 거 삽입해서 납땜하는 거죠. C 곱하기 C형. 각도 90도. 부품은 엘보우. 규격, 동관 확인해서 15A. 자, 그 다음에 또 CM 어댑터 또 등장하죠. 이 부분이 CM 어댑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CM 어댑터고요. 자, 그 다음에 엘보우죠. 90도이죠.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관지름을 보면 20A와 15A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경 엘보우죠. 각도는 물론 90도고요. 규격 20A 곱하기 15A. 자, 그 다음 90도 엘보우. 규격 20A, 20A. 같죠? 자, 그리고 공중에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밑바닥에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엘보우가 2개, 이쪽도 엘보우가 2개죠, 사실은. 자, 먼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광경에 변화가 없죠. 똑같이 20, 20이죠. 그래서 그대로 90도 엘보우, 20A, 개수가 2개가 되겠죠, 수량이.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공중에 있는 배관, 공중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죠? 원의 중심까지 꺼진 부분이 위쪽이고요. 이쪽이 아래쪽이죠. 그래서 배관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근데 밑바닥에 있는 배관, 이것은 규격이 25라는 것이고, 공중에 있는 배관, 이게 20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앞번의 도면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1번, 입상관이 그대로 25로 올라온 경우. 2번, 입상관 자체가 광경이 줄어서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첫 번째 경우는 그대로 25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는 밑바닥에 있는 이 엘보우는 지름 변화가 없는 동경이죠. 그래서 90도 엘보 25A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올라왔을 때 이 엘보우가 이경이죠. 이제 90도 이경 엘보우. 규격이 25에 20으로 줄어드는 거죠. 곱하기 20A.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입상관 자체가 관지름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밑바닥에 있는 엘보우가 이경 엘보우 역할을 해야겠죠. 90도 이경 엘보우 25A 곱하기 20A. 그리고 공중에 있는 엘보우는 그대로 20, 20 광경 변화가 없죠. 그래서 90도 엘보우 20A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답안지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처럼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이 부분을 답안지 표에 미리 혼동이 되지 않도록
미리 칸을 채워서 제시가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부품명 T죠. 배관에 연결된 규격 확인해서 부품 규격 25A. 그리고 이건 유니온이죠. 배관 규격 확인하죠. 25, 25 똑같죠. 유니온은 한쪽과 다른 쪽, 양쪽이 전부 다 광경이 변화가 없습니다. 유니온은 이경 부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도면 해설이었습니다. 다음 도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